텍사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 넘게 가장 유명했던 와인바가 한국식 포장마차로 변신했다는 소식인데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며 한국인의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한 미식가의 인생을 바꾼 충격적 도전, 한국 포장마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이고 저는 텍사스 중심부에서 이 와인바를 10년 넘게 운영해 왔어요. 예전에는 이 장소가 정말 자랑스러웠죠. 어두운 나무 카운터는 항상 부드러운 노란 조명 아래서 빛났어요. 비싼 와인 병들이 제 벽을 트로피처럼 장식했죠. 그때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얻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모든 빈 의자들을 둘러보면 가슴이 무거워져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떤 날 밤에는 손님을 한 손으로 세는데도 손가락이 남아요. 저는 이미 깨끗한 표면을 오늘 100번째는 닦는 것 같아요. 천이 깨끗한 표면 위에서 삐걱거리는 원을 만들어요. 이제 포기할 때인가 봐.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제 목소리가 빈 공간에서 너무 크게 들려요. 저는 항상 음식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과 유럽 요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믿으며 자랐어요. 고급스러운 스테이크, 섬세한 프랑스 페이스트리, 이탈리안 파스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아시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바로 중국 테이크아웃 오렌지 치킨과 볶음밥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이라고요? 저는 코를 찡그리며 특별한 맛이 없고 자기만의 정체성도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실제로 한국 음식을 시도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판단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거의 빈 와인바의 문을 잠근 후 저는 다른 길로 집에 걸어가기로 했어요. 아마도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풍경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텍사스의 밤은 따뜻했고 별들이 위에 도시 불빛 사이로 엿보고 있었어요. 낯선 거리로 돌아서자 제 삶에서 희귀해진 어떤 것을 들었어요. 웃음소리요. 진짜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죠. 그 행복한 소리가 저를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골목으로 이끌었어요. 거기서 밝은 빨간색 간판이 제 눈에 띄었어요.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 포장마차. 포장마 뭐라고요? 저는 낯선 단어를 힘들게 발음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간판 아래에는 사람들이 작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단순한 금속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투명한 잔으로 술을 마시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제 배를 울리게 하는 매운 냄새를 풍기는 음식 접시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음식이나 이상한 작은 잔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가였죠. 이 사람들은 제 와인바의 손님들처럼 조용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작은 잔으로 건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마치 다른 세계의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와인바에서는 사람들이 비싼 음료를 조용히 마시면서 자신의 전화를 쳐다보고 있었죠. 여기서는 낯선 사람들이 제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친구가 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장소지? 저는 큰 소리로 궁금해했어요. 포장마차예요. 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로 천막 바라는 뜻이에요. 돌아보니 중년의 한국인 남자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눈가에 주름을 만드는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제이슨 리예요.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제 한국 포장마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완전한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그의 친절함에 놀랐어요.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정확히 포장마차가 뭔가요? 저는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했지만 음절에 걸려 넘어졌어요. 제이슨의 눈이 마치 제가 완벽한 질문을 한 것처럼 빛났어요. 사람들이 단지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공유하기 위해 모이는 특별한 장소예요. 소주와 김치전을 좀 드셔보실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여기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어요. 제 평생 동안 저는 새로운 음식, 특히 아시아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피해왔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의견의 벽을 쌓아왔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작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이슨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어요.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셨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글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이슨은 웃었지만 악의적인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도 자신을 비웃도록 초대하는 친절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오세요. 제이슨이 빈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단 한 잔만요. 첫 잔은 제가 대접할게요.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지났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는 것에 충실해야 해. 하지만 그 작은 골목에서 나오는 웃음과 따뜻함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1년 넘게 제 와인바는 조용하고 비어 있었어요. 아마도 어쩌면 이렇게 생기 넘치는 곳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아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한 잔만요. 이 하나의 결정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제이슨을 따라 그 밝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작은 테이블로 갔어요. 그것들은 허술해 보였어요. 제 와인바의 비싼 가죽 의자와는 달랐죠. 하지만 제가 앉았을 때 놀랍게도 편안했어요. 소주는 처음이신가요? 제이슨이 저에게 작은 잔의 투명한 액체를 따르면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어요. 그것은 너무 작았어요. 바에 있는 제 와인잔에 비하면 장난감 같았죠. 한국에서는 절대로 자기 술을 따르지 않아요. 제이슨이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따르는 것은 존경과 우정의 표시예요. 저는 소주를 조금 마셨어요. 그것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불타올라 저를 조금 기침하게 만들었어요. 제이슨은 웃었어요. 너무 강한가요? 아니요. 저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했어요. 흥미롭네요. 두 번째 한 모금은 더 쉽게 넘어갔어요. 세 번째가 되자 기분 좋은 따뜻함이 제 몸 전체로 퍼졌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이슨은 제 앞에 접시를 놓았어요. 그 위에는 빨간 조각들이 들어간 둥근 팬케이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김치전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김치 팬케이크예요. 드셔보세요. 저는 포크로 그것을 찔러봤어요. 팬케이크는 가장자리가 황금빛 갈색이고 바삭했어요. 그 냄새는 상큼했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했어요. 한국에서는 젓가락으로 찢어 먹어요. 제이슨이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찢으면서 시범을 보였어요. 하지만 포크도 괜찮아요. 저는 작은 조각을 잘라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싫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맛이 제 혀에 닿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바깥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웠으며 예상과는 다른 상큼하고 매운맛이 있었어요. 그것은 맛있었어요. 좋죠, 그렇죠? 제이슨은 제 놀라움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실제로 정말 맛있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나요? 김치는 양배추를 양념과 함께 발효시킨 것이에요. 밀가루, 파, 그리고 몇 가지 비밀 재료요. 그는 윙크했어요. 제가 먹는 동안 저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았어요. 약 20명 정도가 작은 테이블에 가깝게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제 와인바와는 달리 여기서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의 접시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정이라고 불러요. 제이슨이 물어보지도 않고 제 소주잔을 다시 채웠어요. 저는 그가 두 손으로 따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작은 존경의 표시였죠. 정? 그게 뭐예요?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돌봄을 받는 따뜻한 느낌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의 잔이 비기 전에 미리 채워주는 거예요. 제이슨은 잠시 멈췄어요. 음식은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와인바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떻게 손님들이 비싼 음료와 함께 혼자 앉아 서로 거의 대화하지 않는지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진정한 연결을 받나요? 근처 테이블에서 저는 몇몇 미국인 손님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이상한 냄새는 뭐지?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 아시아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저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제이슨은 완전한 낯선 사람임에도 저를 따뜻하게 환영했어요. 그는 판단 없이 그의 음식, 문화 이야기를 저와 공유했어요. 그게 당신을 괴롭히나요? 저는 무례한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제이슨에게 물었어요. 제이슨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마도 언젠가 그들이 김치를 시도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을 거예요. 그는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처럼요.
저는 미소를 돌려주었어요. 마치 그가 저를 현장에서 붙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제 와인바의 문을 열었어요. 광택 있는 나무와 비싼 장식이 갑자기 차갑고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단 3명의 손님만 왔어요. 그들은 혼자 앉아 전화기를 스크롤하며 그들이 마시고 있는 비싼 와인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제이슨의 포장마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웃음, 공유된 음식, 정. 그날 밤 저는 포장마차로 돌아갔어요. 골목은 이제 찾기 쉬웠어요. 빨간 간판이 저를 안으로 이끄는 등대 같았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 군중 대신 몇 개의 테이블만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이슨은 카운터에 혼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이클, 다시 오셨네요. 그는 명랑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다들 어디 있어요? 제이슨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지역 주류 허가위원회가 한국식 포장마차는 불법 사업 운영이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다음 주에 검사를 시작할 거예요. 뭐라고요? 왜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요. 포장마차는 전통적인 미국적 의미에서 레스토랑이나 바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위가 이상하게 꼬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제이슨은 인정했어요. 이 장소는 단지 제 사업이 아니에요. 제 문화, 제 고향을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들은 잠시 동안 서울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올 때, 그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그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보게 돼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이슨의 말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고 전체 문화를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는 제 와인바와 제이슨의 포장마차, 생명과 연결로 가득 찬 곳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가 바뀌어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일지 알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이슨의 포장마차와 거기서 느꼈던 따뜻함에 대해 생각하며 뒤척였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차갑고 빈 제 와인바와 비교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미친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제 실패한 와인바를 실내 한국식 포장마차로 바꿀 거였어요. 이 아이디어는 완전히 미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빨간 플라스틱 의자들과 음식을 나누며 웃는 사람들의 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거의 김치전의 맛과 목에서 느껴지는 소주의 화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제 와인 바로 서둘러 갔어요. 문을 열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그곳을 바라봤어요. 멋진 나무 테이블, 비싼 가죽 의자, 와인병이 가득한 벽이 외로워 보였어요. 이 장소는 정이 필요해요. 저는 크게 말했어요. 제이슨이 말한 그 특별한 연결감을 의미하는 단어를 기억하며. 그날 오후 저는 바로 제이슨의 포장마차로 갔어요. 그는 저녁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빨간 의자들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제이슨, 저는 그에게 거의 뛰어가면서 불렀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큰 아이디어요. 그는 저를 그렇게 일찍 보는 것에 놀라서 올려다봤어요. 마이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한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와인바를 실내 한국식 포장마차로 바꾸고 싶어요. 제이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는 제가 마치 달에 날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에요? 그는 마침내 물었어요. 당신의 멋진 와인바를 포장마차로 바꾸고 싶다고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천천히 제이슨의 충격받은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큰 미소가 그의 얼굴에 퍼졌어요. 당신을 도와드리게 되어 영광이에요. 내 친구,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당신은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저는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당신의 장소에는 제 것에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년간 비싼 와인을 제공해 왔지만 아무도 정말로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누지 않아요. 아무도 웃지 않아요. 저는 단순한 테이블과 의자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사람들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요. 제이슨과 제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앉아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전화로 우리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방해해서 그녀는 전화를 내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당신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정말 가장 멋진 아이디어예요. 제이슨은 그녀에게 미소 지었어요. 엘리자베스. 반가워요. 마이클, 이쪽은 엘리자베스 정이에요.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콘텐츠 크리에이터요?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웃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약 300만 명의 팔로워를 온라인에 가지고 있어요. 300만 명이라고요? 저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당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눈이 흥분으로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 요리는 지금 미국에서 엄청 인기를 얻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그는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박민준이에요.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이슨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빨리 일어섰어요. 박 선생님, 무슨 일로 텍사스에 오셨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있어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방금 가장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어요.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은 서양식 와인바를 한국식 포장마차로 바꿀 계획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이 모든 관심에 긴장을 느꼈어요. 그게 계획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려하고 싶은 문화교류의 형태예요. 저는 두 분 모두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정통 포장마차를 경험하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거예요. 저는 턱이 떨어졌어요. 한국을 방문한다고요? 제가요? 서울에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포장마차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자정의 홍대거리, 광장시장의 음식 매대에서 지글지글 소리나는 음식, 별 아래에서 소주를 나누며 웃는 친구들. 저는 제이슨을 바라봤어요. 그는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거의 혼잣말로 말했어요. 불과 며칠 전, 저는 실패한 사업과 한국 음식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진 와인바 주인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여행과 제 사업의 완전한 재창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흥분해서 손뼉을 쳤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콘텐츠가 될 거예요. 편견을 가진 와인바. 주인이 한국 음식 애호가가 되는 여정. 제 팔로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편견이라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나빴나요? 제이슨은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이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다고 말하죠. 그날 밤, 우리 넷은 제이슨의 포장마차에서 늦게까지 머물며 계획을 세웠어요. 엘리자베스는 냅킨에 새로운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어요. 민주는 한국에 전화를 걸어 우리의 방문을 준비했어요. 제이슨은 저에게 더 많은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주고 서울의 길거리 음식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낯선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하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변화는 제 와인바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이슨이 말했어요. 새로운 우정을 위해 저는 덧붙였어요. 우리의 잔이 서로 부딪혔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여행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택시에서 내려 반짝이는 음식, 노점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본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냄새, 소리, 진짜 한국 길거리 음식의 맛. 제이슨은 완벽한 가이드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포장마차들을 보여주고 제가 발음조차 할 수 없는 음식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녁에는 그 익숙한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현지인들과 함께 앉아 밤늦게까지 소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주는 저에게 비밀 레시피를 가르쳐준 유명한 한국 요리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2주간의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아이디어로 3권의 노트북을 채웠어요. 이제 변화된 제 와인바의 한가운데 서서 저는 제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어두운 목재 테이블과 멋진 의자들은 사라졌어요. 이제 밝은 빨간색 플라스틱 스툴이 단순한 테이블 주변에 놓여 있었어요. 한때 비싼 예술 작품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있던 벽은 이제 다채로운 한국 길거리, 음식 포스터와 반짝이는 줄 조명으로 덮여 있었어요. 예전에 비싼 와인이 있던 카운터 뒤에는 이제 소주와 막걸리 병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작은 그릇에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 제이슨에게 물었어요. 완벽해요.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고향이 생각나네요. 오늘 밤은 우리의 그랜드 오프닝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몇 주 동안 그녀의 소셜미디어에서 이것을 홍보해왔고, 민주는 지역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대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기대감과 설렘을 느꼈어요. 긴장되세요? 제이슨은 제가 소주병을 정리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무서워요. 저는 인정했어요. 만약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제 옛 손님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제이슨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람들은 올 거예요. 그들은 이곳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오후 6시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충격으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사람들이 블록 주변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팔로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촬영하며 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 뒤에는 호기심 많은 지역 주민들, 한국계 미국인들, 심지어 제 오래된 와인바의 단골 손님들도 서 있었어요. K타운 포장마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함께 선택한 새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빛났어요. 작은 공간은 빠르게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제 오래된 손님 중 일부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와인잔은 어디 있나요? 한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치즈 플래터는 어떻게 됐나요? 대신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저는 그녀에게 바삭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접시와 작은 소주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더니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오 세상에. 이거 정말 맛있어요. 밤이 끝날 무렵 가장 회의적이었던 손님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건배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테이블 사이를 움직이며 요리를 설명하고 한국 음식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제이슨의 옛 포장마차에서처럼 낯선 사람들이 함께 나눈 접시를 통해 친구가 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이 떡볶이는 너무 매워요. 한 젊은 남자가 매운 고추 소스에 담긴 떡을 먹으며 얼굴이 빨개지면서 외쳤어요. 여기 물 좀 드세요. 바로 옆에 있던 여성이 제안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는 완전한 낯선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정이 실천되는 모습이었어요. 엘리자베스의 라이브 스트림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모두들 당신의 김치전 레시피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녀는 하트 이모티콘과 흥분된 댓글로 가득 찬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저에게 말했어요. 민주는 경이로움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이것은 문화 외교보다 더 나아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이것은 음식을 통한 진정한 연결이에요. 6개월 후 K타운 포장마차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우리는 매일 밤 줄이 있었어요. 우리의 성공은 텍사스 전역에 비슷한 시설을 영감을 주었고 엘리자베스의 우리에 대한 비디오는 수백만 번 조회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성공적인 밤이 지난 후 제이슨과 저는 마감 후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제 포장마차에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제이슨이 저에게 소주를 따르며 물었어요. 당신은 김치조차 시도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혹감으로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웃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랬죠. 제이슨이 동의했지만 그의 미소는 친절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꿨나요? 저는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음식은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연결을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저는 생명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우리 포장마차를 둘러보았어요.
제 와인바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어요. 정이 빠져 있었죠.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정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와인바에는 정이 빠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넘쳐나고 있죠. 다음 날 민준이 흥미로운 소식으로 전화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관광 캠페인에서 우리 이야기를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우리에 대한 최근 비디오가 바이럴이 되었고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과 음식 비평가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매일 밤 우리 포장마차에서 보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 웃음,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한때 저에게 너무 싸 보였던 빨간 플라스틱 의자는 이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대표하게 되었어요. 저에 관해서는 저는 더 이상 텍사스 출신의 와인바 주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관의 다리 스토리텔러 친구였어요. 변화는 제 사업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 일어났어요. 새롭고 낯선 것에 저 자신을 열음으로써 저는 우정, 목적, 그리고 한때 텅 비었던 제 공간을 이제 채우는 따뜻한 정의 느낌을 찾았어요. 다음 달 제이슨과 저는 더 많은 음식 전통을 탐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2배 더 큰 노트북을 가져갈 거예요.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발견할 맛이 너무 많고 만들 연결이 너무 많아요. 제 실패한 와인바가 한국 포장마차로 새 생명을 찾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제 다친 마음이 한때 알지도 못하고 판단했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때로는 가장 놀라운 여정이 단 한 걸음으로 시작돼요. 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 잔의 소주와 김치전 한 입이었죠.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